우리가 방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학을 하기 전에 뭘 하다가 방학을 하나?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해. 그지? 공부를 왜 하나?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지? 공부는 뭐 때문에 하나? 깨달음. 그렇지. 내가 나의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의 생각에 뭘 주기 위해서 그러냐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라 그러는 것은 나의 존재다 그러면 존재의 본질은 추상에 있단 말이야. 추상. 이걸 물리적인 측면에 존재 가치가 있지 않지. 그러면 물리적인 측면에 존재 가치가 있다면 누군가 나보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크다, 힘이 세다. 그러면 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걔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게 추상성과 물리성 이 중에서 여기에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모두가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 가치를 갖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아니 빨리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기회를 갖지를 못하게 될 거야, 그지? 그 생각을에 자유를 주는 게 공부야. 우리가 지금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진학을 하는 거고 공부라 그러는 것은 진학 이전에 좋은 점수, 그지? 성적을 의미하는 거고 성적을 잘 받으면 그리고 시험 잘 보면 진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진학을 하면 취직을 잘하는 거고 취직을 잘해서 월급을 적당히 잘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이제 어마어마한 논리적 모순을 이미 갖고 있지. 왜 그러냐 하면 행복이란 거는 뭐야? 이미 추상적인 거야, 그지? 즉 내가 행복하다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났다 어떻다 하려면 결국 추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그런데 취직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물리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자 이제 봐라 어떻게 되나? 내가 행복하려고 그래. 자 행복의 조건 한번 따져봐. 그러면 첫 번째 돈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돈. 그 다음에 건강 뭐 이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갖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유명세, 그지? 인기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행복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왜 그런가? 내가 이런 걸 갖추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목표로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은 안 오지. 왜 그러지? 우리가 인기 있는 애들 보면 젊은 나이에 돈까지 버는 애들이 많아. 특히 연예인들, 그지? 근데 걔네들 왜 마약하고 계속 이래야 될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거기다가 이것도 어때? 10대 때 가졌느냐, 20대 때, 40대, 50대 어떤 게 더 행복할까?
이게 더 행복할 거. 이거보다는 이게 더 행복한 거라고 이미 결정 나 있단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지? 그런데 왜 이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이거 하고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지.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방정식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행복이란 또는 행복이란 게 결국 뭐야? 결국 행복이란 것은 뭐냐면 말이지. 행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있지. 나의 존재야. 나의 존재 가치가 딱 느껴지면 행복한 거고, 나의 존재 가치가 확 느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의 존재 가치라 그러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지?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 존재 가치는 뭐에 의해서 존중받는 거야?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존중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가 가르쳐온 가르침이라는 것의 정의를 바꿔야 돼. 그치? 정의를.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이것에 역행한 사람들이 있어.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부처 같은 경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차지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무슨 예수라든지, 그지?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이 역행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든지 우리가 가정 교육에서든지 이렇게 배워야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되지 말거라, 너는, 그지? 너는 절대로 이순신을 본받으면 안 돼. 망한 인간들이야 라고 배웠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 너희들 같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논리에 비논리가 들어갔어. 근데 그 비논리를 내가 발견할 능력이 있나 없나? 아직 없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방향을 모르게 돼. 방향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얘들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벌어져. 방향을 모르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자고. 어린이부터 어른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사람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논리,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느낌, 그지? 느낌. 다시 말해서 감성적인 측면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인간을 바치는 두 개의 거대한 축과 같아. 왜냐하면 논리는 있는데 감성이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계산기가 돼. 그래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취직도 잘 될 수 있고 월급도 많을 수 있겠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기계지, 그지?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느낌은 강하고 어떤 일에 쉽게 동요가 되고 하는데, 논리가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논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감성을 쫓았기 때문에 계속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데 이때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인간을 한번 단순화시켜 보자. 어린이일수록 이 중에 어떤 게 강할까? 그렇지,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어른이 될수록 이게 강하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어른이 될수록 느낌과 감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이 나에게 인간의 자 가난하게 태어났어. 돈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집안도 아니야. 그런데 얘가 나는 세계 최고의 천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지? 그래, 여기에서 꿀 수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서 꾸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에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발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러한 꿈만을 꾼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 많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렸을 때는 이쪽이 강해. 어른일 때는 이쪽이 강해. 그래서 내가 물리적 측면을 가지고 물리적, 다시 말해서 돈, 건강, 인기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담보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행복이란 거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나 잘 봐봐. 자, 돈이란 거는 많다 적다라 그러는 개념이 있나 없나? 너네가 하루에 100만 원씩 아빠가 줘.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결정할 수 없단 말이야. 아빠가 지난달까지는 매일 1000만 원씩 줬어. 그럼 니네 망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빠가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000원 줬어 이러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너네 존재 가치나 행복을 반영하지를 못해. 그지? 반영하지를 못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매일 저녁 친구들 모아가지고 매일 술 사주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야 인마 마셔 자 씨발 마셔 우와 쟤는 최고야 돈만 최고 맨날 술 사 이런 얘기의 수준을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얘기지. 그지? 그런 사람들끼리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하게 이것이 존재 가치를 높인다,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논리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만 감당이 되는 거야? 느낌과 감성에서만 감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가 강하지? 일로 갈수록 강한 거야.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을 망정 정신적으로, 정신연령이라는 건 니네 많이 말하지. 정신적으로는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갖기 쉬운 생각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갖고 논리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친단 말이야. 쉽게 지친단 말이야. 너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뭐를 주냐면 논리적 생각에 지치지 않는 인내력을 더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너네 이런 느낌들이 있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음악이 들리는데 참 아름답다 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았을 때 누구가 작곡한 거지? 라는 논리적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들으니까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끝.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의 이동이 원활치가 않아. 원활치가 않아. 그러니까 어린이의 느낌과 감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너네가 어른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로 너네가 논리를 갖게 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정신과 논리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게 돼. 이게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아까 공부를 한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나의 생각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 그랬지. 바로 자유가 없어져. 나의 생각에. 자유가 없어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지? 뻔하지? 절대 논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돼. 이런 일 갖고도 남이 뭐라 그랬는데 그게 내 감정에 맞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했다가 그거 가지고 너무 화를 냈다가 그냥 이래.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아니겠지? 그지? 왜? 이거는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혼자 막 줘가지고 좋았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뭘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장치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감성적으로 매우 기뻐.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측면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택하겠지. 그런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한 논리성이 부족한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야, 씨! 오늘 끝내준다. 야!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오늘 끝내준다. 담배! 그래서 술 들이부고 담배 막 피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여기에 끈은 끊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해? 똑같이 야 오늘 야 마셔 에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존재 가치가 느껴지고 행복했을 때랑 기분이 나빴을 때랑 결국은 어떤 클래스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같단 말이야. 이것을 누구만 몰라. 그러고 있는 자기만 모르는 거야. 왜? 왜 모르나? 생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해졌어? 기분 좋아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건강한 거하고는 별로 매치가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이 매치가 서로 돼. 그래서 그대로 가, 그게. 근데 여기서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그러면 뭐가 남지? 결국 이것이 강하게 남지, 그지? 이것이 강하게 남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이 강한 거하고 이것이 강한 거. 사실은 둘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뭐가 돼?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는 봐봐.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고 돈도 없고 없는데 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비논리적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나 스스로가 제압해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때? 야, 돈만 많으면 내가 감성이 푹 쌓여갖고 내가 돈을 벌어갖고 해야지. 근데 쉽게 벌리나?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 나는 그냥 그대로 또 좌절에 빠져.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쪽이 강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조차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또 이쪽은 어때? 미리 알아서 좌절하고 이러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참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거야. 나는 부자고 나는 건강해. 이 사람이 논리적이면 어떨까? 나는 부자고 나는 건강해. 그래서 어떻다? 나는 존재 가치가 커. 그래서 어떻다? 나는 행복해. 라고 쉽게 느끼겠지. 너네 주변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 가치 느끼고 행복해서 하하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 봤어?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존재 가치를 느끼고 행복한 거는 부자냐 건강하냐 아니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결국 나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결국은.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러면 될 것 같다면 이 사람이 논리적이면 어떻게 되나? 나는 존재 가치가 크고 행복함을 느껴? 응? 여기서 선생님 너 누구 쳐다봐 이래야 되겠냐 이놈아? 자, 존재 가치와 행복을 느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건 너네가 잘 알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면 감성적이고 느낌이 강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논리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또 야야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 계속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긴 한데 또다시 잘 들어봐. 사람이란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네가 핸드폰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만 생겼어. 이때의 기쁨과 핸드폰이 모두가 있는데 나만 없어. 이때의 슬픔이 똑같아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게 더 강하지?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을 때 그 슬픔이 더 강하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적어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명체라는 거 있지. 생명체.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뭐를 주냐면 남과 경쟁한다라는 것을 주어. 그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온전한 이 자연 상태에서 생각해봐. 가만히 있으면 저놈이 날 잡아먹겠지. 그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지금 이게 인간이란 건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경쟁을 해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자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이러한 바운더리를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간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문명이라고 되는 거야. 문화라고 그러는 거고, civilized 됐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내 주변에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강자들이 있을 때, 문명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강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에서의 생명체를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도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야. 니네가 태어나자마자 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 살아있어, 경쟁을 해. 그러면 존재 가치나 행복이란 것은 물리적 개념에서 보면 딱 한마디로 결정이 돼요. 돈이 있다, 건강하다, 전부 상대적인 거잖아. 내가 굉장히 건강해. 별로 아픈 데도 없어. 그래갖고 100m를 내가 한 12초에 뛰어. 근데 다른 모든 인간은 10초에 뛰어. 그러면 내가 우와 난 건강해서 행복해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야. 왜 난 약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건 상대적 개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 첫 번째,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돈이나 건강이나 측면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낫든지. 절대적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 그지? 이러면.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조건이야. 그냥 이게.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남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더 건강하든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머리도 더 좋고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겼고 하든지, 두 번째, 남이 나보다 못하든지. 나는 노력을, 내 노력이 커서 남보다 큰 거 있고, 내 노력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남이 망해. 그래서 나보다 작아지. 이 두 가지 경우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봐봐.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들이 따라붙나 봐. 얘들아, 내가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어. 또 한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해서 큰 돈을 벌었어. 같은 돈이라고 하자. 같은 액수의 돈이라고 하자. 이때 어떤 게 더 행복할까? 라는 측면에서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을 번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돈 번 사람보다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최고의 행복은 누구냐면 가만히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가만히 있는데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사람이 최고일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갖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감성이란 말이야. 너네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내가 더 가치가 있지라는 생각은 너네가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논리를 가지고. 너네가 어렸을 때 둘이, 무영이하고 지영이 둘이 있는데 무영이한테는 맛있는 사탕을 주고 지영이한테 안 줘. 누가 울까? 지영이가. 그지? 그런데 이 사탕이 남의 걸 훔쳐온 거야. 그거를 지영이가 판단하나 무영이가? 아니지. 훔쳐왔든 이걸 먹고 나중에 당뇨병이 걸리든 관계없이 무영이 좋아하고 지영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지?
이 상태에서 너네가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빠져버리면 같은 돈이라도 노력 안 하고 본 게 더 행복하고, 그지? 훔쳐오든 훔쳐오지 말든 않든 지금 나에게 뭐를 준 게 행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따라서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건가? 내가 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운동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몸집을 불려서 이 동물적 본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남들보다 존재 가치와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논리가 잘한 사람이란 말이야. 논리가 잘하기 이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다만 남들이 나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택하는 일은 어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하니? 이런 사람한테 내가 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으나 아직 이 사람은 뭐에 기대고 있나? 논리나 감성이나? 감성이 기대고 있지? 감성과 느낌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결과가 뭐지? 남의 뒷얘기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동물적 본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구조주의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현대적 철학으로 옮겨가게 된 동기야. 자, 봐봐. 인간은 누구나 상대적 가치의 판단을 할 수 있어. 감성적인 사람이랑 논리적인 사람이랑. 이게 바로 계몽주의가 신고전주의에서 그때까지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자, 내가 있어. 재산이 1억 원일 때와 10억 원일 때에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더 좋다. 라는 거 이상하게도 역사를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안단 말이야. 자, 건강하지 않은 거와 건강이 적은 거와 많은 것 중에 이게 더 좋다. 머리가 나쁜 거와 머리가 좋은 것 중에 이게 더 좋다. 이러한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계급 이 클래스라는 것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이제 클래스에서 고전주의인데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식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좋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친구를 만났어. 세찬이를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딱 어떤 음악을 듣고 있어. 어떤 음악인지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비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어. 비토벤 심포니 넘버 5, 그지? 이걸 듣고 있어. 그래서 세찬이가 베토벤 교향곡 5번 듣고 있어. 이때에 같은 클래스 세찬이하고 같은 클래스면 그러니? 나도 그거 좋지. 지난번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거 연주하는 거 들었는데 참 정명훈 지휘자의 해석이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누구? 아우
또 너 아는 척하니 자식아. 너 아이가 친구들 분위기 다 깨.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도 너 아는 척하지마, 잘난 척하지마, 친구 분위기 다 깨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 너 지식이 적은 게 좋으니 많은 게 좋으니? 돈이 적은 게 좋으니 많은 게 좋으니? 건강하지 않은 게 좋으니 건강한 게 좋으니? 다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 참 희한하지? 이거의 연관성을 못 찾아내서 인간은 무조건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만 하면 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계몽주의하고 신고준주의야. 그러니 사람은 지식이 없는 것에서 지식이 있도록 할 조건을 가져다 주면 누구나 지식을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바로 이 논리성이 지금 현대의 과학적 발전을 가져온 건데, 그런데 실질 생활에 들어가면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얘기를 하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었어. 나는 모르는데 세찬이는 알고 있어. 그러면 야 그게 뭐니? 베토벤이 누구니? 라고 물어야 정상인데, 분명히 그 아이에게 물으면 지식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아 라고 대답하는 그 아이가 너 왜 잘난 척해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야. 참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는 거하고 감성이라는 것을 서로 분리했다가 붙였다가 아예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지금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자라고 가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에도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라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지? 이래야 된다고는 누구나 다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야.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결국은 니네가 친구하고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져. 올바른 건데도. 너 잘난 척하지 마 자식아 이렇게 되고,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 얘기는 뭐지 얘들? 이 이야기는 대부분 뭐지? 이거는 사실이지. 대부분 이거는 어때? 지식. 건강하게 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지식이 많아지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대부분 이건 사실이야 얘들아. 이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묘미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웃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들아,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대부분 뭐지? 대부분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알겠어? 옆집에 누가 어떻대더라, 자,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친구가 지금 지영이가 옆에 없을 때 지영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대부분 좋은 점 이야기하니 나쁜 점 이야기하니? 나쁜 점 이야기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대부분 진짜니 거짓말이니? 거짓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얘기를 하면 그거 모르는 놈이 어딨니? 라고 생각하게 되고, 베토벤 하면 내가 모르는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 야 잘난 척하지 마 자식아. 나는 안 하는데 얘는 잘난 척하는 거라고 이미 결정내버렸어. 너 인마 친구들 분위기 다 깨. 네가 와가지고 너 잘난 척해서 얘가 분위기 깨. 나는 안 깨. 나는 아는 게 없지만 분위기 안 끄고 잘난 척 안 하고, 얘는 어때? 아는 거 좀 있지만 공부만 해서 세상을 사는 법을 몰라 라고
마구마구 이거를 씌워주는데 그 말이 대부분 뭐야?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면 이 상황에 가겠니, 안 가겠니? 안 가. 너네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니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도 여기에 어때? 나의 이거는 어때? 이거는 감성적이지? 그지? 감정과 느낌이지? 요거는 이성적이지? 이성하고 논리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상태야? 이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금방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은 너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너네 인생을 너네가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어. 희한하지? 꿈은 여기에 부분인데, 그지? 꿈은 이 부분인데. 이거를 극복하자는 게 뭐야? 그게 공부인 거야.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는 그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야. 그는 기술이야.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고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서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걸 알아서 점수를 올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래서 좋은 데를 취직을 했어 라고 말하는 좋은데라는 말이 전부 이 좋은 거란 말이야. 남이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줘야 되니? 누가? 내가 알아줘야지. 근데 나의 인격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으면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 남이 알아주는 데에서 찾으려고 하지.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랑 경쟁해? 나 자신과 경쟁하고, 끊임없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 자신과 경쟁을 한다는 스토리가 너에게 감정적이 멋있게 들리니?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를 죽이려는 놈들을 하나하나 다 헤쳐가면서 다 피해가면서 결국 나를 망가뜨리려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까지 다 이기고 내가 참 그들을 이겼어 라고 결론이 나는 영화는 많이들 보러 올 거야. 근데 내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저 내 자신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어. 그거 영화로 찍거나 그러면 아무도 안 보러 올 거야. 재미가 없어서. 그러나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을 이긴 사람이니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니? 자기 자신을 이긴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본받자는 거지. 남을 많이 죽였어. 이거를 본받자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결국 그것은 나를 이긴다는 그것이 논리성을 가지고 오지. 감정적으로는 나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어. 왜? 나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성만 키웠더니 기계가 돼. 그러니까 결국 감성도 키우고 이성도 키워서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뭐가 돼? 여기에 우리는 자유라는 걸 얻는 거야. 이것이 인류의 선생들이 지금까지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거야. 그랬더니 우리 후손들이 받는 게 그들의 정신적 고민의 결과로 일어난 물질적 편안함을 홀라당 받고 오히려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번개만 쳐도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순수함의 경지를 오히려 밑으로 파고들어서 저 자식이 저게 요런 식으로다가 하고 거기서 내가 돈을 벌고 나의
어떤 남이 알아보는 거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짜릿한 이게 역사의 후퇴란 말이야. 역사의 후퇴. 근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제는 가정이나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학교와 사회와 국가적인 과업이 돼서 이게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되면 이제는 누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나와서 예수가 됐든 공자가 됐든 부처가 됐든 이순신이 됐든 김구가 되었든 또다시 희생을 해야만 되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지. 분명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시기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 학교가 목표로 하는 바는 너무나 명쾌하고 당연한 거야.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스스로 그런 사람이 데려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자유로워야 돼. 너네가 공부를 하고 진리로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너에게 자유를 줘. 너네가 생각하기에 운동하고 깡다구가 세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가 나에게 총칼을 내 몸에 박아 놓더라도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너네가 스스로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결과에서만 나올 수 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야. 지식.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이겨야 된다 라는 그것, 그래야 자유가 온다 라는 그거 하나 배우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의 개념이 잘못돼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몸이 편안하게 돈 쉽게 벌어서 저녁이 되면 마음 놓고 텔레비전 보고 마음 놓고 술 먹고 그저 낄낄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정치와 경제와 공부의 목적이야 라고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는 지식적이질 않고, 또한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육체적 자유라 그러는 것은 오히려 니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눈이 와가지고 바깥에 오늘 내려가야 돼,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있는데 눈이 내려서 못 내려가. 그러면 차라리 그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니까. 자유라 그러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신적이고 나의 존재 가치에 관한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끊임없이 우리 학교에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네가 바로 학교를 나가면 부딪히는 모든 사회에서의 인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돼 있어? 너네 따라서 각각 다 달라. 어느 정도로 너네가 이성적으로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이성적 성숙이, 감성적 이성적 성숙이 크지 않은 학생들은 니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근데 이때 너희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욕 안 하지 대부분. 그지? 관계인 오히려 나를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 있고 선생님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내 친구, 가까운 친구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러한 욕하면
금방 빨려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너네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내가 발전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에 안 맞아? 기분에 안 맞거든. 기분에. 그래서 나의 기분에 맞게 사귀면 이렇게 돼서 계속 여기에 같이 빠져. 그지? 어떤 거짓말을 남이 나에게 했어. 그럼 거기서 금방 빠지게 되지. 그래서 온갖 그런 거에 빠지게 되고 또 기뻐? 근데 이런 일은 기쁨이 없지 거의.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시간을 뺏겨. 그러면 어떻게 돼? 살 수가 있어. 왜? 저 자식이 나빴기 때문에. 희한하지. 분명히 나는 나의 시간을 망가뜨렸어. 나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어. 감정만 낭비했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손해라고 그래도 그 일을 택해. 왜? 남이 더 잘못됐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야? 공부인 거야. 공부. 너네가 이제 오늘 이제 방학식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누구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거야.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숨을 쉬는지 몰라. 따라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 줄 몰라. 너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아침 먹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영어, 8시부터 9시까지는 수학, 이렇게 정해놓는 시간표는 절대로 이행할 수 없는 거짓말 시간표이고,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야. 왜? 형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제집 푼다, 이런 걸 공부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 근데 너네 공부라는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 그러면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테고, 이해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모를 때도 있고, 지금 이게 왜 이럴까? 곧 답이 나올 것 같은데 10시가 되었으니까 지금 과목을 바꿔야 될 시간이니까 과목 바꾸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공부니?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전에 선생님이 말한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네가 방학 동안만이라도 방학이면 선생님 참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왜 그러냐면 너네가 느닷없이 공부를 뭐 때문에? 자유 때문에 하는데 방학이 되니까 자유다 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뭐 하는데 자유인데? 뭐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려면 기분이 나빠지고 힘이 들어. 그치? 논리적으로 힘이 들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생각을 멈추고 이 생활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낄낄대고 끊임없이 시간 보내고 끊임없이 모여서 남의 뒷얘기를 거짓말로 나쁘게 할 때, 절대 이럴 때 좋은 쪽으로 거짓말 안 한다. 이게 동물적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얘기할 때, 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남의 얘기는, 나쁜 얘기는 무조건 듣지 마라.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말한 사람이 어때? 미치려고 그러지.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근데 애들은 거짓말이야. 왜 그런 줄 아니? 아우, 지영이가 요즘은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이랬어. 여기에 뭐 문제가 있니? 요즘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어때? 무슨 문제 있니? 이게 문제 없지? 그런데 딱 옆에 애가 다른 애한테 가고, 야, 교장 선생님이 지영이 보고 요즘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더라. 그러면 공부 안 한다고, 공부 무슨 이유가 있니? 이걸 있는 정보 그대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동물적인
존재들은 그거를 말할 필요를 못 느껴. 알겠어? 똑같은 지영이가 셀폰을 새로 샀어. 근데 무영이가 옆에서 선생님 옆에서 지영이 셀폰 새로 샀네? 이거를 갖다가 니네가 옮길 필요가 있어 없어? 야, 지영이가 셀폰을 샀는데 선생님이 이따가 지영이 셀폰 새로 샀네? 이렇게 말했어 라는 말을 옮길 필요가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야. 그게 옮길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정보적 가치가 있는 거야.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보적 가치가 있으니까 옮기는 거지. 이게 정보적 가치가 있니? 야, 선생님이 지영이 핸드폰 새로 샀네? 라고 말했어. 이게 정보적 가치가 있어? 없지. 그러면 무슨 가치를 가지나? 감정적 가치를 가지지.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지영이 핸드폰 보고 핸드폰 새로 샀네? 이러시더라. 아무 정보적 가치가 없으면 니네 말 안 해. 말할 때 최소한 요 정도의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선생님 잘 봐. 야, 선생님이 지영이 보고 야, 나 핸드폰 새로 샀네? 그러더라. 이 정도의 감정적 가치를 집어넣어야 옆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렸지? 선생님이 핸드폰 새로 샀네? 그러더라. 핸드폰 새로 샀네? 야, 그러더라. 이거하고 같으니? 절대 감정적 뭔가가 들어갔지? 그때 니네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말을 전달할 때 지식적 가치나 감정적 가치가 있을 때 전해야 되는데 이 가치는 대부분 지식적 가치지. 이거는 거의 다 어때? 진짜야, 가짜야? 진짜지. 가짜라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 안 경우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경우는 아니지. 이때는 어떤가? 감정적 가치를 늘 거짓이고 늘 크지.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거라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네가 방학 동안에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순간을 노력하느냐. 재미있게도 지금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시간이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이란 거는 참 재미있는 게 운동 열심히 한 놈이 더 운동하려고 그러고 공부 더 한 놈이 더 잘하는 놈이 더 하려고 하고 실컷 논 놈이 더 놀려고 하는 거야. 너네가 이 세상에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하루에 10,000원 훔치는 사람하고 100만 원 훔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소리 치나? 100만 원 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훔치는 사람 협회 회장 돼. 희한하지 않니?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것은 이성적 또는 감성적 논리로 가는 거야. 너네가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얘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우 저 거짓말쟁이들 이란 생각이 들어. 이 사람들은 옛 사람들에게 아이 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럴 생각을 가질 시간이 없어. 왜? 이런데 왜 시간을 낭비하니? 쟤는 거짓말쟁이, 쟤는 안 하는 애, 쟤는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겠니? 이 사람? 누구랑 경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랑 경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쏟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하는 놈이라고 말을 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이 사람들은 진정한 역사 발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내놓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너네 스스로가 선생님이 수도 없이 하는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서 하나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결국 너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결국 너네가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너네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알았지? 네. 자, 이번 방학에도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너네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돼 있어. 너네는 끊임없이 너네가 지금 이 행동을 할 때 자꾸 이 행동을 하게 돼 있지, 그지? 이 행동을 할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끌어내어서 본질적 가치로 가도록 너네 스스로를 리드할 수 있는,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고, 집에 가서 쉬는 동안 잘 쉬고 열심히 너네 자신을 가다듬고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방학식 끝!